논란은 번개처럼 번지고 사람을 규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짧다. 단 한 장면, 단 한 줄, 단 한 번의 표정. 그 조각이 퍼즐의 전부인 양 공유되고 확대되고 반복 재생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한 사람의 생을 정지된 캡처로 기억한다. 김호중을 둘러싼 시선이 차갑게 갈라진 지금, 세상은 그의 무대가 아니라 그의 사생활과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둘러싼 해석의 링 위에 올라서 있다. 누군가는 분노를 외치고, 누군가는 실망을 말하며, 누군가는 이제 끝이라고 단정한다. 한때 찬란하게 쌓아 올린 커리어는 것엔 비판 앞에서 시험대에 올랐고, 평가는 극단으로 갈라졌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판단이 사실 확인보다 빨리 달려간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결론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결론에 맞는 장면만 골라붙인다. 퍼즐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액자부터 걸어버리는 셈이다. 김호중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면 대중은 먼저 무대를 떠올린다. 성악을 기반으로 다져진 단단한 발성과 공간을 가르는 호흡,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라이브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안정감.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대중의 시선 한가운데로 끌어올린다. 무대는 잔인할 만큼 정직하고 동시에 기적처럼 관대하다. 단 한 번의 노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무대 밖에서 벌어진 단 한 장면이 그 운명을 다시 뒤집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때 그 장면을 들고 와서 말한다. 봤지? 이게 전부야. 그 한마디가 얼마나 편리한지 모른다. 복잡한 인간을 간단히 정리해주고 긴 시간을 짧게 압축해준다. 그러나 삶은 압축 파일이 아니다. 한번 클릭하면 해제되는 명쾌한 진실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질문이 생긴다. 한 장면으로 사람을 단정하면 대체 무엇이 남는가? 남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의 잔해다. 남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확신의 소리다. 남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이미지다. 김호중을 둘러싼 논쟁이 어느 결론으로 흐르든 오늘 우리가 진짜로 들여다봐야 할 것은 한 장면의 폭력성이다. 대중은 종종 한 사람을 단 하나의 장면으로 규정하려 한다. 가장 강렬했던 순간 혹은 가장 논란이 컸던 순간 하나가 그 사람의 전부가 된다. 그리고 그 전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놀랄 만큼 단순하다. 좋아하면 감싸고 싫어하면 잘라낸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사람은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고 무대 위에서 누군가를 울린 목소리이기도 하며 동시에 무대 밖에서 실망을 안긴 존재이기도 하다. 한 사람 안에는 서로 충돌하는 얼굴이 공존한다. 그 공존을 지우는 순간 우리는 진실이 아니라 편견을 택한다. 여기서 반전 포인트가 등장한다. 논란의 한복판에서 취재가 따라간 방향이 소란의 중심이 아니라는 점, 비난의 소용돌이와 무관하게 이어져온 어떤 행동이 조용히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의심한다. 이미지 관리 아니야? 면피 아니야? 타이밍 맞춘 거 아니야? 그 의심이 왜 나오지 않겠는가? 공적 인물이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선행이 언급되는 순간 그 선행은 순식간에 논쟁의 연료가 된다. 선행은 칭찬이 아니라 공방의 도구가 되고 도움의 본질은 흐려지며 진짜냐 가짜냐의 싸움만 남는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다. 그러나 조심스러움이 사실을 없애지는 않는다. 취재 과정에서 전해지는 정황들은 최소한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왜 그는 이렇게까지 조용해야 했을까? 왜 이름을 남기지 않는 방식을 고집했을까? 왜 사진도, 보도 자료도, 포장된 문장도 없이 지속만 남겼을까?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익숙한 장면이 떠오른다. 화려한 기부 인증샷, 큼지막한 현수막, 박수 소리와 함께 소비되는 감동. 그러나 여기서 확인되는 그림은 반대로 움직인다. 지원이 있더라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조건이 전제라고 전해진다. 누가 도왔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가 우선이었다는 이야기, 도움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순간 의미가 흐려진다는 경계심이 느껴졌다는 증언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선택은 대중이 기대하는 방식과 정반대다. 요란하게 외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받는 방식. 칭찬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하게 들리는 방식. 그 불편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는 선행마저도 보여주기라는 문법으로만 이해하는데 익숙해졌는지 모른다. 보여주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시대, 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시대. 그런 시대의 침묵으로 이어진 도움은 오히려 낯설고, 낯선 것은 언제나 공격받는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전제가 있다. 논란 속 인물을 둘러싼 검증의 요구는 피할 수 없다. 사실은 더욱 투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책임 또한 가려져야 한다. 그 누구도 외울 수 없다. 다만 동시에 인간을 한 장면으로만 재단하는 습관 역시 검증받아야 한다. 우리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책임을 묻는다는 명분 아래 사람을 지워버리는 쾌감을 즐긴다. 그 지점에서 정의는 쉽게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쉽게 군중의 놀이가 된다. 한 사람이 흔들리는 순간 모두가 돌을 들기 쉬워진다. 그런데 돌을 던지는 손은 언제나 자신이 정의롭다고 믿는다.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스스로를 검증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반전은 드라마처럼 갑자기 등장하는 증거가 아니다. 진짜 반전은 시간 속에 숨어 있다. 하루 이틀 반짝이는 이벤트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약속의 흔적. 누군가는 취재 과정에서 얼마를 보냈는지가 아니라 그 약속을 얼마나 오래 지켰는지가 더 인상 깊었다고 말한다. 이 문장이 사실이라면 그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지속성을 말한다. 그리고 지속성은 연기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다. 표정은 연기할 수 있어도 습관은 연기하기 어렵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반복되는 선택은 꾸미기 어렵다. 결국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한 장면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복을 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한 장면에 속고, 한 장면에 분노하고, 한 장면에 환호하고, 그 한 장면이 지나가면 다음 한 장면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장면이 있다. 조명이 꺼지고 박수가 멈춘 시간, 누군가는 멀리서도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고 전해진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손길은 박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는다. 다만 필요한 곳에 닿으려 한다. 그 태도가 논란을 지우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 태도는 한 사람을 한 장면으로만 규정하려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떤 조각으로 전체를 만들고 있는가? 당신의 분노는 사실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속도 위에 서 있는가? 김호중을 둘러싼 반전 포인트는 결국 우리를 향한다. 한 사람의 삶을 단 한 장면으로 단정해버렸을 때 생기는 일, 그 일의 끝에는 늘 같은 그림이 남는다. 진실은 얇아지고, 사람은 도구가 되고, 군중은 다음 먹잇감을 찾는다. 그러나 삶은 결코 정지된 커드로 설명되지 않는다. 선택은 이어지고, 태도는 반복된다. 그리고 그 연속 위에서 한 인간의 실체가 드러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정이 아니라 추적이다. 확신이 아니라 확인이다. 한 장면이 아니라 시간이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작은 빛은 더 선명해진다. 그 빛이 화려하지 않기에 더 오래 남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말한다.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쉬운 길은 한 장면을 붙잡는 것이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어려운 길은 그 장면 너머의 시간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다.